이번 영상에서는 요전 현순 목사에 이어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1년 7월 26일 날 평안남도 증산군, 지금 아마 강서군으로 부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출생했는데 집안은 분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유학자고, 그리고 그 주변 인근 지역에서 꽤 명망이 있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 이제 한학을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1902년 겨울에 평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평양을 갔습니다. 가서 머무른 집이 목사님 집이었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말 그대로 하루 만에 개신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손정도 목사가 유학 집안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사당이 있었는데 그걸 몽둥이를 가지고 다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이 장남이 어디 평양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집에 있는 사당을 다 때려 부셔서 이놈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밤에 자다 말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가출을 한 거죠. 그래서 1904년도에 평양으로 가서 선교사 존 무어의 개인 비서, 그러니까 무슨 잔심부름 해주고 또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지내다가 숭실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숭실학교는 그 당시 평양의 최고의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고 하면서 그 당시 젊은 청년들 이승만, 이동용, 이시영, 최남선 등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엘리트 그룹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작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하고 교류를 하고 결국 목사 안수를 받고 1910년도에 진남포 교회, 평양 근처에 있죠. 거기 이제 목사로 갑니다.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자, 당신은 만주에 한인 교포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순회 선교사를 해라 라고 이제 파견을 해서 1911년도에 만주로 갑니다. 순회 선교사는 그 한인 교포들이 많지만은 그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역할, 그걸 이제 순회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생활을 하다가 하얼빈, 흑룡강선 하얼빈에 정착을 해서 거길 중심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데 1912년에 일본 총리 암살 음모 사건이란 걸 만들어서 하얼빈에 있는 교포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열 몇 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얼빈은 그 당시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정도 목사가 러시아 경찰한테 체포되고 일본으로 넘겨져 가지고 결국은 서울로 압송이 돼서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무위 혐의로 풀려나왔는데, 풀려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소위 무관학교 설립기금 모금 사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돈을 모았다, 이 사건을 또 만들어 가지고 손정도 목사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또 뭐 고문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죠. 그래서 1년 유배형, 진도 유배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형 선고는 안 받고 유배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때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이때부터 엄청나게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는 거죠. 결국은 1년 만에 1913년 서울로 귀환을 해서 동대문교회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정동교회 목사, 1915년에 정동교회 목사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동교회는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사람, 기타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 해가지고 규모를 수천 명으로 키웠고, 정동교회가 덕수궁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근에 당시 배제학당하고 이화학당이 있었죠.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도 다 미국 감리교단에서 이제 세운 학교죠. 그래서 배제학당 학생들하고 이화학당 학생들이 정동교회에 와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의 설교를 들었겠지요. 예,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리고 또 유관순 열사는 손정도 목사 딸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철저한 신앙의 바탕을 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제의 탄압을 받고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교회도 키우고 그런 자꾸 이제 민족의식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일제 압력으로 1918년에 정동교회 목사직을 사임을 합니다. 근데 또 역시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다른 목회 활동을 하다가 1919년 2월 단신으로, 즉 서울에다가 가족을 놔두고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이때는 손정도 목사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심할 때인데 손정도 목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가족들을 굉장히 감시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 출범에 기여를 하죠. 그래서 1919년 4월 1일 임시정부가 이제 출범할 무렵에 손정도 목사가 제안하기를, 정부만 출범하면 뭐하냐, 우리도 공화정이 되면 의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정원을 만들죠. 의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을 손정도 목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이 앞서가신 분이죠. 그리고 2년 동안 의장을 맡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의정원에서. 국제연맹 회의가 이제 파리에서 열릴 적에 거기에 우리 대표를 파견하자 해서 이승만, 김규식, 서재필을 우리 임시정부 대표로 국제연맹에 파견을 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도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 해서 비용까지 또 됐습니다. 이 사진 두 장을 보시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안창호 선생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이게 안창호 선생 탄생 기념 촬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왼쪽이 안창호 선생이고 오른쪽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상해에서 이승만 박사하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손정도 목사는 이승만 박사급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안창호 선생급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동교회 목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미 교계의 지도자급 해서 일본이 좀 귀찮게 놀아도 거기 계속 계셨으면은 아닌 말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도 있는데, 임시정부가 태동될 것 같다 하니까 2019년 2월에 단신으로 상해로 망명을 한 것이죠. 물론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남아서 복음주의의 바탕을 두고 전도를 위해서 힘쓰시고 또 나중에는 일제 탄압을 받고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해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서 임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은 손정도 목사하고 현순 목사 두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시정부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대한적십자회를 만들었습니다. 참 앞서가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초대 회장을 맡았지요. 그리고 상해 지역에 교회도 설립하고 학교도 설립하면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교육과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4년 정도 되면은 임시정부가 그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제 분열이 되지요. 그건 이제 크게 보면은 민족주의 세력, 나중에 이제 김구가 중심이 되죠. 하고 사회주의 세력 간의 대결 구도였는데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 손정도 목사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하고 오히려 민족을 계몽하고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만주 길림으로 가야겠다 해서 1924년도에 만주 길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길림교회 목사가 되죠. 거기서도 역시 뭐 유치원 학교를 설립하고 민족 교육을 하면서 교민사회 또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김일성하고 만나는 거죠. 김일성은 그 당시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 김형직이 죽은 상황이고 어머니 강반석은 김일성 동생 두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10대가 된 김일성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좀 반항기가 있었던 그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일성을 손정도 목사가 돌본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고 또 그 근처에 육문중학교에도 입학을 시켰습니다. 육문중학교는 아직도 있습니다. 만주 길림에 있는데 이게 북한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매해 거기서 무슨 뭐 김일성을 추앙하는 집회를 열고 합니다. 이때 김일성과 손정도 목사의 인연이 맺어졌고 그리고 또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태하고 김일성과의 친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김일성이 세기와 더불어라는 자서전에서 손정도 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극찬을 한 거죠. 1926년도에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 있던 안창호 선생이 길림 손정도 목사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상의를 하죠. 그 당시에 만주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가 3개가 있었습니다. 희산 김승학 선생이 책임을 진 참의부, 김자진 장군이 책임을 진 신민부, 그 다음에 정의부 이렇게 세 수로 지역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각 그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가 각각 한 수십 명의 무장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독립운동 자금도 한국 교포로부터 좀 거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교포가 중국 사람들 또는 이 마적대에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파견을 합니다. 무장 세력이 가서 그들을 처단하고, 그러니까 교민도 보호해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치 단체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3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안창호 선생하고 손정도 목사가 안 되겠다, 이걸 합쳐야겠다. 그래서 소위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 통합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들을 불러요. 그냥 그 정도로 센 겁니다. 손정도 목사가 자, 이거 통합을 해야 되니까 대표들 오시오. 그러면 김자진 장군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좌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1928년에 국민부, 여기는 이제 주로 길림 남만주를 이제 장악했죠. 이건 좌파 계열입니다. 나중에 이게 조선혁명당으로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혁신회의, 이건 북만주, 이건 한국독립당, 이게 우파 계열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 와중에 1927년도에 안창호 선생이 중국 경찰한테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 경찰이 또 일제한테 넘길 게 분명하니까 이 석방운동을 하죠. 그래서 손정도 목사가 그때 만주 군벌이었던 장학량을 만나가지고 이거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뭐 뇌물도 조금 줬다고 합니다. 구금 21일 만에 안창호 선생이 풀려 나오죠. 1929년이 되면
북경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북경으로 이동을 했는데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길림의 한국교민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인데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그걸 좀 교민들을 수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길림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지병이 악화돼 가지고 1931년에 길림시 동양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근데 이 동양병원이 일본 사람들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원해 있는데 일본 경찰이 와서 강제로 퇴원을 시키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 근처 지인 집에서 지내다가 또다시 병세가 악화가 돼서 재입원을 했는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1931년 2월 19일 병실에서 사망을 했는데 임종은 없었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사망 소식은 그 다음 날인 서울 동아일보에 보도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명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월 22일 날 그 배우자인 박신일과 동생 손경도가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묘지를 마련할 돈이 없어가지고 시신이 임시 보관소에 보관돼 있다가 1931년도 9월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길림시 북산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6년 그러니까 한중 수교가 된 이후에 정부가 봉안 노력을 해가지고 1996년 9월 11일 날 유해가 봉안이 돼서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죠. 손정도 목사가 참 해방 후까지 살아 있었으면은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손정도 목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유해가 봉안된 후에 손정도 목사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이제 소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 무조건 적의를 가지고 일본을 무찌르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특히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거죠. 요 분의 가족사도 또 아주 기막힌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손정도 목사와 현순 목사의 가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